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아이디어와 영감을 바탕으로 캐릭터 디자인에 필요한 키워드를 정리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으셨겠지만 이것을 그림으로 바로 표현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다양한 아이디어로부터 캐릭터 디자인에 담고자 하는 키워드를 노출해보고 어떻게 해야 더 설득력 있게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키워드를 재밌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키워드란 말부터 먼저 간단히 알아볼게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키워드라는 말은 여러 곳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죠. 캐릭터 디자인에서 키워드라는 것은 어떤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림이 아닌 단어나 문장으로 캐릭터를 설명하는 걸 말해요. 영감 같은 것처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앞으로 그릴 것, 보여주고 싶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키워드란 결국 캐릭터의 디자인의 목적, 목표 같은 걸 설정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키워드는 보통 그리는 사람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도출하셔도 되지만 이걸 효과적으로 캐릭터 디자인에 써먹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아무렇게나 결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키워드들은 그림을 그릴 때 앞으로 그릴 그림의 나침반이나 이정표처럼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키워드가 제시해줘야 되는데, 키워드가 너무 중구난방이거나 연결고리가 아예 없으면 디자인을 아무리 진행해도 더 발전되지가 않고 디자인이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디자인 과정을 거칠수록 캐릭터 디자인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매력이 점점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키워드는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키워드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먼저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키워드를 결정하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라는 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것을 재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나 무드, 의도 등을 바로 빠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영화 중경삼림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서 얻은 영감으로 홍콩 특유의 도시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명이나 홍콩의 소품들을 써서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제 그림을 보는 사람은 중경삼림 영화의 영상이나 음악을 직접 감상하는 것에 비해서 그 분위기나 이야기를 저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키워드를 결정할 때 어떤 키워드를 결정하면 좋냐면 화려하다, 아니면 무섭다, 귀엽다 같은 추상적인 형용사 키워드부터 시작하는 것보단 객관적인 명사, 예를 들면 마법사나 악마 같은 캐릭터의 직업이나, 사물이라면 방패나 검, 좀 더 보태면 캐릭터는 아니지만 무드를 보여줄 때 쓸 수 있는 도서관이나 병원 같은 공간 등 보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명사형의 키워드를 먼저 기록하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런 명사형 키워드가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런 명사형 키워드를 보조해주는 역할로 분위기나 스타일 같은 형용사의 키워드를 추가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 같은 걸 보고 뭔가 영감을 얻어서 하늘하늘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할 때 이 하늘하늘한 분위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무희나 아니면 연주자, 빨래터 같은 명사를 먼저 정하고 이후에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하늘하늘하다라는 형용사를 좀 더 우선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단어 하나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나면 이후에 캐릭터의 성격이나 스토리처럼 캐릭터 디자인에 온전하게 담기 어려운 것들을 취향에 따라 키워드로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두 단어가 조합된 키워드들이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귀검사나 흑마법사처럼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키워드들이 어쩌면 나올 수도 있는데, 흑마법사로 예를 들면 흑마법과 마법사 중 어떤 것이 메인이 될 것이냐에 따라 디자인 방향성이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면 좋겠죠. 예를 들면 흑마법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주술사나 마녀나 아니면 뭔가 뼈 같은 걸 다루는 네크로맨서, 마법사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마법을 쓰냐에 따라서 화염술사나 소환사 혹은 마검사 같은 계열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렇게 단어에서 파생된 키워드를 다시 한번 조합하면 더 구체적인 키워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마녀에다가 마검사를 합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특히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만든 캐릭터 디자인을 보고 우리가 키워드를 떠올릴 때 이런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멋진 디자인을 보더라도 그걸 그린 사람의 디자인 방식이나 의도를 완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에 담긴 키워드를 단순하게 함축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창작을 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 다양한 디자인을 위해서라도 키워드 도출을 조금 꼼꼼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취향인 부분이라도 이 캐릭터의 오리지널리티, 그러니까 그 캐릭터만이 가진 고유한 매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키워드로 적어두세요. 예를 들면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이 로트와일러라고 하는 커다란 까만색 개를 모티브로 받았는데, 이 캐릭터가 큰 덩치를 가졌지만 일단은 뭔가 대형견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고, 그것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눈썹이나 눈매 같은 거를 꼭 키워드로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소한 포인트겠지만 근육이 없이도 어깨가 넓고 허리가 얇고 골반이 좁다라든지 그런 골격적인 부분에서 좀 매력이 나타날 수 있겠다 싶으면 키워드로 꼭 정리를 했었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요새라고 하는 바다새를 모티브로 캐릭터 디자인을 했었었는데, 이 캐릭터 외에도 바다새로 시리즈를 그렸던 캐릭터들이 대체적으로 눈썹이 진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게 된 바다새 시리즈 캐릭터도 뭔가 형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캐릭터 디자인의 필수는 아니지만 눈썹이 진하다라는 그 부분을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치즈 자체에 뭔가 비주얼적인 요소도 구멍 같은 걸로 표현해 보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치즈가 가진 고유한 매력 중에 하나는 이렇게 녹아내린다라고 하는 형용사적인 키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이 디자인에 꼭 담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캐릭터의 고유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에서 꼭 보여주려고 했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 디자인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버릴 정도의 키워드는 조금 주의해주세요. 보통 캐릭터 디자인에 많은 걸 담으려고 할수록 그만큼 키워드도 많이 도출될 텐데, 제가 엘프 궁수를 그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활이란 키워드에서 단궁으로 넘어갔다가 국궁 조선, 그리고 마침내 이순신 같은 뜬금없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이 키워드가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새길로 빠지지 마시고 원래 표현하려고 했던 디자인을 고려해서 이 키워드는 기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도출된 키워드들을 저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캐릭터 디자인의 매력 포인트를 많이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할수록 이런 키워드들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실 키워드가 많은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 키워드의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길을 알려준다고 할 때 어디를 지나서 어디로 얼만큼 가면 뭐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많아질수록 이해하기 좋지만, 이것들을 아무 우선순위 없이 우왕좌왕 말하면 듣는 입장에서 길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분위기나 매력을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맥락에서 캐릭터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키워드와 아닌 키워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키워드가 먼저 떠오른 키워드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서가 곧 우선순위가 되냐면 그것도 꼭 아니에요. 키워드를 도출한 순서가 꼭 우선순위 그대로 이어질 필요는 없고, 키워드의 우선순위는 그림에서 내가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리는 사람이 사실 마음대로 결정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높은 키워드,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일수록 직접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드러나게 표현해야 되는데, 너무 개인적인 기호라던가 너무 추상적인 것들을 그림에서 설명하려면 소품을 정말 많이 써야 되거나 다른 키워드의 우선순위를 낮춰야 한다는 등 생각보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쉬운, 혹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한 키워드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어두운 성격의 흑마법사 같은 걸 그린다고 쳤을 때 어두운 성격이라는 것 자체가 꽤 추상적이라서 소품이라던가 우리가 이걸 표현하려면 생각보다 고민해줘야 되는 게 많은데, 흑마법사라고 하는 키워드를 설명하려면 소품이나 이펙트처럼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거든요. 이 경우에 우선순위를 아무래도 흑마법사 쪽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캐릭터 디자인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다면 캐릭터 디자인 같은 창작물은 누군가 이 캐릭터의 팬아트를 그린다는 등 2차 창작이나 혹은 본인이 그리면서 소품을 다듬는 과정을 거칠 때마다 디자인 키워드가 강조가 점점 약해집니다. 예를 들면 제 딴에는 이 캐릭터의 고글과 바지를 강조해본다고 강조했는데 누군가 이 캐릭터의 그림만 보고 팬아트를 그리게 되면 고글과 바지는 점점 묘사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처음 캐릭터 디자인을 시작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높은 메인 키워드일수록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확실하게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자인의 방향성이 시간을 지날수록 점점 흐려지게 돼요. 이런 키워드들을 도출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키워드를 도출할 때는 본인이 이 캐릭터를 기획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키워드를 계속 도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릴 줄 아는 것에만 갇힐 수가 있어요. 캐릭터의 전투 방식이나 아니면 스토리, 비주얼 외적인 것들이 캐릭터의 매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다양한 키워드를 부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키워드 정리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마인드맵이 있어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듯한 가장 익숙한 아이디어 정리법입니다.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정하고 거기서 생각이 나오는 대로 뿌리를 이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치유하는 역할의 힐러를 그린다고 쳤을 때 힐러 하면 생각나는 프리스트, 게임 같은 곳에서 체력을 회복할 때 쓰이는 포션 같은 거, 혹은 뭔가 자연의 마법 같은 자연계 캐릭터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다시 떠오르는 키워드를 계속 적어나가면서 맵을 확장시켜 볼게요. 프리스트 하면 생각나는 게 대표적으로 사제 같은 직업이 있을 거고, 혹은 뭔가 교회 같은 곳에 있는 성가대 같은 그룹도 지어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한 번 더 나눠보면 사제 중에서도 향 같은 걸 피우는 분향사 같은 직업도 자연스럽게 아이디어에서 도출될 수가 있고, 혹은 뭔가 엘든링 같은 것에 나오는 밀사 같은 직업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성가대에서도 직접 노래를 부르는 코러스 같은 것도 있고, 혹은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기가 오르간인데 오르간 연주자 같은 것도 재밌는 키워드로 도출될 수가 있겠죠. 포션에서 넣어보면은 한번 연금술사 같은 것들이 포션 같은 걸 제조하는 직업으로 많이 나타나고, 혹은 약사 같은 직업도 있겠죠. 연금술사 중에서도 뭔가 정도에 어긋난 금단의 연금술을 쓴다라던가, 혹은 연금술이라고 하는 학문을 파는 학자 같은 것도 어울릴 수 있고, 약사도 뭔가 약사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주사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게임 중에 포션 크래프트라고 포션 만드는 게임을 해봤는데 그 절구 같은 걸로 약초를 빻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전 약사하면은 뭔가 절구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거죠. 전 이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네요. 그리고 자연계로 넘어간다면 뭔가 자연에 있는 부족의 제사장 같은 직업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자연 안에 살고 있는 드루이드 같은 종족도 생각날 수 있고요. 여기서 제사장 하면 뭔가 샤머니즘 관련된 것이 많고, 혹은 뭔가 종교의식 같은 걸 활용한 강령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드루이드로 갔을 때 요정들의 왕 같은 신화 속의 캐릭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혹은 뭔가 식물 같은 걸 다루는 마법사도 어쩌면 도출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맵, 지도를 보고 경로를 그려가면서 캐릭터 디자인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힐러에서 시작했다가 프리스트인데 그 중에서 성가대, 직업군에서 오르간 연주자 컨셉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해본다라든지, 혹은 힐러인데 자연계 마법을 쓰는 종족 중에서 드루이드가 있고 그 중에 식물을 유독 잘 다루는 캐릭터라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도를 따라가면서 경로를 따라서 키워드를 도출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세계관이나 스토리, 성격 등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러스트 외주는 보통 캐릭터의 설정을 가이드 문서로 전달받는데 임의의 가이드 문서를 만들고